지난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시험장 대기실에 앉아 계시던 두 분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72세, 한 분은 73세였고 두 분 모두 4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해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한 분은 10분 만에 면허증을 들고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셨고 다른 한 분은 재검 통보서를 받아들고 멍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이게 요즘 운전면허 갱신을 앞둔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운전 경력도 비슷하고 사고 이력도 똑같이 없는데 누구는 그냥 통과하고 누구는 다시 오라는 말을 듣습니다. 준비 하나 없이 서류만 들고 갔다가 재검 대상입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얼어붙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재검 통보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늙었나 보다, 운전은 이제 그만해야 하나 보다 하면서 스스로를 닫아버리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만 준비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분들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재검 통보를 받고 나서 석 달 동안 차를 한 번도 안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장 보러 갈 때도 아들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전화도 못 하시고 버스 타고 다니시다가 무릎이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그냥 갱신 전날 밤을 잘못 주무시고 아침도 거르고 가셔서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였어요. 준비만 제대로 하셨으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운전만 잘하면, 사고만 안 내면 갱신은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갱신 당일 컨디션이 어땠는지,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검사실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런 작은 부분들이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고 있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일상 안전과 이동 문제를 함께 고민해온 노인복지 전문가 김도윤입니다.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문제로 불안해하시고 재검 통보받고 우시던 어르신들을 수도 없이 만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재검 통보를 받는 어르신들에게는 놀라울 만큼 비슷한 공통 패턴이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시험장에서 같은 날 같은 평가자에게 검사를 받아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운전 실력 차이가 아니라 준비와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날 늦게까지 손주랑 놀다가 잠을 설치고 아침도 대충 드시고 평소 드시던 약도 안 챙기고 가십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을 받으면 옛날 이야기까지 길게 늘어놓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이런 걸 왜 묻냐며 불만을 표현하십니다. 반대로 통과하시는 분들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일찍 주무시고 당일에는 식사를 제대로 챙기시고 안경 도수도 미리 확인하시고 질문에는 짧게 딱 답하는 연습을 하고 가셨습니다. 검사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뒤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은 이 패턴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누구는 금방 통과하고 누구는 계속 다시 오라는 말을 듣는지, 나이나 운전 경력이 비슷해도 결과가 갈리는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재검을 피하려면 최소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도 곧 갱신인데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 중에 큰아들이 모시고 온 73세 아버님이 계셨어요. 갱신하러 갔다가 재검 통보를 받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다고만 하셨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이 그날 저녁부터 거실에 앉아서 한참 동안 차 키만 만지작거리고 계셨다고요. 다음날 아침 큰아들이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버님이 조용히 부르시더래요. 야, 오늘 내가 차 가져가라. 나는 안 쓸 것 같다.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40년 넘게 한 번도 사고 안 내시고 가족들 태우고 다니시던 아버지가 재검 통보 하나 받으셨다고 스스로 운전대를 내려놓으려 하시는 모습이요. 그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못 하시게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갱신 검사에서 뭔가 잘못되신 것 같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아버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그날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봤어요. 아버님 말씀으로는 별거 아니었다고 하세요. 그냥 평소처럼 가셨는데 재검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에 손주가 아파서 새벽 2시까지 병원 응급실에 같이 계셨대요. 집에 와서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났는데 아침 먹을 시간도 없어서 그냥 빈속으로 시험장에 가셨다고 하세요. 검사실에 들어가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으니까 본인은 그냥 이름만 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셨대요.
주소 물으니까 동네 이름이 헷갈려서 옆 동네 이름을 먼저 말하고 아니다 싶어서 고치고 오늘 날짜 물으니까 어제가 며칠이었는지 생각하느라 한참 걸렸대요. 평가자가 좀 천천히 하시라고 했는데 본인은 그 말이 나는 느리다는 뜻으로 들려서 기분이 상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나이 먹으면 다 이렇지 않냐, 젊은 사람들도 날짜 헷갈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냐는 말을 하셨답니다. 검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재검 대상이라는 말을 들으셨고 그 순간 머리가 멍해지셨대요. 집에 가는 내내 나는 이제 늙었나 보다,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만 드셨다고 해요. 운전을 못하게 되면 병원도 혼자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장도 못 보고 다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셨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먼저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으셨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지금 운전 실력이 떨어지셔서 재검 통보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가셨기 때문이에요. 전날 밤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침도 안 드시고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로 가신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젊은 사람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에 답하실 때 길게 설명하려고 하신 것도, 억울한 마음에 불만을 표현하신 것도 평가자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아버님이 나쁜 의도로 하신 게 아닌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검사실에서는 그게 집중력이 떨어진다,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로 기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재검 때는 이렇게 해보시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재검 날짜 사흘 전부터는 일찍 주무시고 당일 아침에는 꼭 식사하고 평소 드시던 약도 시간 맞춰 챙기고 가족들이랑 질문 연습을 해보시라고요. 이름 물으면 이름만, 주소 물으면 주소만, 날짜 물으면 날짜만 짧게 답하는 연습이요. 그리고 검사실에서는 어떤 말을 듣더라도 네, 알겠습니다만 하시라고 했어요. 아버님이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게 될까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큰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재검 날짜 일주일 전부터 아버님이 일찍 주무실 수 있게 저녁 시간을 조정했고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오늘 날짜는 여기는 어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같은 질문을 해드렸어요. 아버님이 길게 말씀하시려고 하면 짧게만 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재검 당일에는 아들이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직접 모시고 갔어요. 시험장에 일찍 도착해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라고 이야기도 나누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검사 시작 10분 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버님은 그날 평가자가 묻는 말에 딱딱 짧게만 답하셨고 중간에 농담도 안 하시고 불만도 표현 안 하시고 조용히 검사를 마치셨어요. 결과는 통과였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선생님, 아버지가 통과하셨대요. 면허증 받아 드셨대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 모여서 외식을 하셨다고 해요. 아버님이 직접 운전하셔서 식당까지 가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렸냐면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재검 통보는 끝이 아니에요. 운전을 못하게 됐다는 선고도 아니고 나이 들었으니 포기하라는 신호도 아닙니다. 지금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를 다시 하고 작은 습관만 바꾸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기회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자유로운 이동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작은 습관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운전면허 갱신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검 통보를 부르는 공통 패턴이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갱신은 서류 내고 시력 검사만 하는 간단한 절차라고 생각하셔서 전날 늦게 주무시고 공복 상태로 약도 제때 안 드시고 아무 준비 없이 시험장으로 가십니다. 그냥 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평소처럼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시고 아침도 대충 드시고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깜빡하고 안 챙기고 가시는 거예요. 국내 여러 교통 안전 관련 조사에서 고령 운전자의 반응 속도와 집중력은 수면 부족, 공복, 혈압과 혈당의 변동에 민감하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잠을 못 자면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데 70 넘으신 분들은 그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73세 이성우님은 대형 면허를 오래 유지해 오셨는데 전날 손주와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을 거르고 갱신을 보러 가셨습니다. 검사 중에 질문을 한번 놓쳐 다시 물어봤고 시력 검사에서도 평소보다 더 헷갈리면서 결국 재검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본인은 평소에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하셨는데 막상 그날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모든 게 꼬인 거예요.
갱신 날짜가 잡히면 적어도 사흘 전부터 밤늦게까지 화면을 보지 않으시고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당일에는 꼭 식사를 하신 뒤에 가셔야 합니다. 평소 드시는 약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챙기고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이동 시간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나는 평소에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나 혈당이 들쭉날쭉한 분들은 컨디션에 따라 검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갱신을 앞두고 수면이나 식사 같은 기본적인 준비를 따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검을 받으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질문의 요지를 짧게 말하지 못하고 과거 이야기와 부연 설명을 길게 붙이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려는 마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배경을 말씀드리려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건데 검사실에서는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여러 검사에서 질문의 핵심만 짧게 답하는 능력은 집중력과 이해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평가자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불필요한 말을 걸러낼 수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71세 박영수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에 박영수이다라고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요 하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꺼내셨습니다. 주소를 묻자 동네 역사 이야기까지 이어가셨고 결국 평가 기록에 질문 의도 파악이 늦음이라는 문장이 남았습니다. 본인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신 건데 기록에는 전혀 다르게 남은 거죠. 질문을 들으시면 속으로 한번 반복하신 뒤 딱 그 질문에 해당하는 말만 짧게 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오늘 날짜, 현재 장소를 집이나 가족과 함께 미리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하려는 마음, 말을 재미있게 해보려는 습관이 오히려 집중력 저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갱신 자리에서는 친절함보다 정확함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누가 묻는 말에 답하실 때 설명을 길게 하는 편인지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다 그렇지, 왜 이런 걸 자꾸 묻느냐, 젊은 사람들이 더 위험하지 않냐 같은 말은 평가자에게 방어적인 사람, 협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억울하고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걸 묻냐, 나는 40년 넘게 무사고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노년기 상담 연구들을 보면 평가 상황에서 방어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분일수록 실제 능력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평가자 입장에서는 지시에 협조적이지 않다,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식으로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재검 통보로 이어지는 겁니다. 76세 최명식님은 검사 중에 이런 걸 왜 묻냐, 나는 운전 오래 해서 잘 안다, 젊은 사람이나 단속해라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결과 기록지에는 지시에 대한 협조 부족, 태도 불안정이라는 표현이 남았고 재검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본인은 그냥 불만을 표현한 것뿐인데 평가자에게는 협조가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평가자가 무엇을 말하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로만 답하고 내 생각이나 불만은 그 자리에서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억울해도 검사 시간 동안만은 안내에 따라가는 태도를 연습해야 합니다. 잠깐 하는 농담이라도 평가자에게는 진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긴장을 풀려고 하는 한마디라도 재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검사실 안에서는 농담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저 상황에서 어떤 말을 꺼내셨을 것 같으신가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같은 질문은 단순한 것 같지만 평가자에게는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런 질문에 바로 답을 못하시거나 답을 하면서 헷갈린다는 말을 먼저 꺼내시거나 이유를 길게 설명하시면 기록에 남습니다. 국내외 인지 검사를 다룬 연구에서 날짜와 장소를 정확하고 빠르게 말하는 능력은 현재 진압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정신이 또렷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72세 강지훈님은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제가 20날이었으니까 오늘은 21날일 거고 요즘 날짜가 자꾸 헷갈린다고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결국 정답은 맞췄지만 기록에는 반응 지연과 설명 과다가 함께 적혔습니다. 날짜를 맞추긴 했는데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갱신이 가까워지면 매일 아침 달력을 보면서 오늘 날짜와 요일을 입으로 한 번씩 말해보시고 자주 가는 장소 이름을 짧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험장 가는 길에도 오늘 날짜와 시험장 이름을 계속 되뇌어 보시면 좋습니다. 정답을 맞추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했는지도 함께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괜히 이유를 덧붙이거나 헷갈린다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날짜나 요일이 헷갈려서 다시 확인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 스스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경이나 보청기를 평소처럼 챙기지 않고 오래된 도수의 안경을 그냥 쓰고 가시거나 보청기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검사량에 들어가는 분들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 어차피 시력 검사 정도는 통과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시는 거예요. 시력과 청력이 떨어질수록 단순 질문을 듣고 이해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그 때문에 인지 기능까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질문을 다시 물어봐야 하고 눈이 잘 안 보이면 시력표를 헷갈려 하게 되고 그러면 평가자는 반응이 느리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기록하게 됩니다. 74세 정미자님은 평소에 쓰시던 안경이 오래되어 도수가 맞지 않았지만 그냥 쓰고 갔습니다. 시력 검사에서 줄이 보이지 않아 여러 번 틀렸고 질문도 한 번에 잘 안 들려 다시 묻게 되면서 결국 재검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안경만 썼어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던 분이에요. 갱신 전에 안경 도수가 본인에게 잘 맞는지 안경점에서 한번 확인하고 보청기를 쓰시는 분은 배터리와 소리 상태를 점검한 뒤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경은 깨끗이 닦아서 시야를 확보하는 것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오래된 안경이나 정확히 맞지 않는 보청기를 쓰고 가면 실제 실력보다 낮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안경과 보청기는 최근 몇 년 안에 한 번이라도 점검을 받아보셨나요? 검사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거나 조금 늦게 도착해 급히 들어가면 숨이 차고 마음도 바빠져서 실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교통이 막혀서 늦을까봐 조마조마하고 주차 자리 찾느라 헤매고 화장실도 못 가고 바로 검사실로 들어가면 마음이 급해져요. 여유 있는 상태와 시간에 쫓기는 상태를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같은 사람도 서두를 때는 실수가 늘고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이 꼬이는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마음이 급하면 평소에 잘 알던 것도 헷갈리고 말도 꼬이고 손도 떨리게 됩니다. 70세 김순자님은 교통이 막혀서 검사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바로 검사실에 들어갔고 평소에는 잘 말하던 생년월일을 헷갈려 2번이나 고쳐 말하는 바람에 기록지에 혼동소견이 남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틀리지 않을 거였는데 그날은 급하게 오느라 마음이 불안정했던 거예요. 검사 시간보다 최소한 30분 이상 여유를 두고 도착해서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르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한 모금 마신 뒤에 차분한 상태로 검사실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 상황이나 날씨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막힐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출발 시간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갱신하러 가신다면 검사 시작 몇 분 전에 도착하는 것이 마음이 가장 편하실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공통 패턴을 먼저 이해해야 그 다음에 어떤 준비를 하면 재검을 피할 수 있는지도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준비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 상태는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과 식사 습관이 며칠 동안 누적되어 컨디션을 만듭니다. 전날 하루만 잘 자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늦게 자다가 갱신 전날만 조금 당긴다고 해서 몸이 바로 따라와 주지는 않습니다. 갱신 사흘 전부터는 밤 10시 전에는 누워서 주무실 수 있도록 하고 몇 끼니를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면서 물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아침에는 평소 드시던 약을 시간 맞춰 드신 뒤 속이 허하지 않게 식사를 하시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녹차는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으니 검사 전에는 줄이시는 게 안전하고 물을 조금씩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최근 며칠간의 수면 시간과 식사 습관을 떠올려 보면 지금 바로 갱신을 보러 가도 될 만큼 안정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시력과 청력은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본인은 예전과 비슷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맞췄던 안경이 아직 맞을 거라는 생각, 보청기가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이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조금 어지럽거나 잘 안 들리는 느낌이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갱신 날짜가 잡히면 그 전에 안경점에 들러서 시력을 한번 체크하고 안경 도수가 맞지 않으면 새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를 쓰는 분은 배터리를 새 것으로 준비하고 양쪽 소리가 고르게 잘 들리는지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안경은 검사 당일 아침에 깨끗이 닦아서 가시고 보청기는 귀에 꼭 맞게 착용하고 가셔야 해요. 지금 쓰는 안경과 보청기를 마지막으로 점검해 본 때가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시면 어떠신가요? 말을 길게 하는 습관은 오랫동안 쌓인 성격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습하지 않으면 평가 자리에서 갑자기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친절한 설명이 장점이지만 갱신 검사 자리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말의 길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오늘 날짜는
여기는 어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같은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한 문장으로만 답하는 연습을 반복해 보세요. 입 밖으로 단순하게 말해보는 연습이 실제 자리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하시는 것도 좋고 가족과 함께 역할극처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질문을 듣고 1, 2, 3, 3개만 세고 바로 답하는 연습도 효과적이에요.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문장으로만 딱 끊어서 말해본 경험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평가자는 어르신의 말뿐 아니라 표정, 앉아있는 자세, 눈맞춤, 반응 속도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태도는 전체 인상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긴장을 풀려고 한 농담 한마디, 억울함을 표현한 짧은 말 한마디가 기록지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리에 앉으면 등을 등받이에 살짝 기대고 허리를 너무 구부리지 말고 평가자의 눈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대답하는 연습을 합니다. 질문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의 짧은 대답으로 태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자가 뭐라고 하시든 불만을 표현하지 말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평가자라면 어떤 태도로 검사에 임하는 어르신에게 더 안심이 되실 것 같으신가요?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주차 공간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은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그 급함이 그대로 말과 행동에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 가던 길이라고 해서 갱신날에도 똑같이 여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나 비 오는 날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막힐 수 있습니다. 갱신 날짜와 시간을 미리 달력에 표시하고 이동 경로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지, 직접 운전해서 가실지, 가족이 모셔갈지 미리 상의하고 검사 시간보다 최소 30분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출발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장 근처에 주차 공간이 충분한지, 대중교통 노선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더 마음이 편합니다. 갱신 당일에 같은 시간대에 그 시험장 주변이 얼마나 막히는지 미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검 통보는 끝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보완할 기회를 주는 과정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느냐, 벌을 받는다고 느끼느냐에 따라 이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번 재검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이동의 자유를 너무 빨리 내려놓게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점검을 받는 것이다. 준비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계속 들려주면서 재검을 받더라도 준비해서 다시 도전하겠다는 마음을 다져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가족과 함께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재검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여러분은 재검 통보를 받는다면 포기로 받아들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준비할 시간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싶으신가요? 검사 당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화장실부터 다녀오시고 세수하시고 식사 천천히 하시고 약 챙기시고 안경이랑 보청기 점검하시고 옷도 편한 걸로 입으시고 시간 여유 있게 출발하세요. 시험장 도착하시면 차에서 바로 내리지 마시고 잠깐 앉아서 심호흡 몇 번 하시고 물 한 모금 드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검사실 앞에서 대기하실 때도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날짜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어 보시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내 이름 주소 생년월일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평가자가 앉으라고 하시면 고맙습니다 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질문 하나하나에 짧게 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만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 방법까지 정리해두면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하는지 정돈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비슷한 나이, 비슷한 운전 경력을 가진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금방 통과하고 누구는 재검 통보를 받는지 그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만 잘하면 사고만 안 내면 갱신은 당연히 통과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갱신 당일의 컨디션, 질문에 답하는 습관, 태도, 시간 관리 같은 부분이 결과를 크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랬습니다. 갱신은 서류 내고 시력 검사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다. 나는 40년 무사고니까 당연히 통과할 것이다. 준비 같은 건 필요 없다. 재검 통보 받으면 이제 운전 그만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어르신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준비 없이 검사장에 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재검 통보를 받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다릅니다. 만 70세 이상이면 누구나 정기적성 검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갱신은 시험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이며 준비와 태도에 따라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금 통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준비할 기회이고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금 통보 한 장 때문에 나는 이제 쓸모없나 하는 생각에 빠지고 운전대를 잡는 것이 두려워져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가족에게만 의지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커집니다. 스스로 장 보러 가던 곳도 못 가게 되고 친구 만나러 가던 곳도 포기하게 되고 손주 보러 가던 곳도 누군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집안에만 계시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건강도 나빠지고 사회적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준비하면 어떨까요? 여전히 스스로 운전해 진료 보러 가고 장도 보고 손주도 보러 가고 친구도 만나러 갈 수 있는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누구한테 미안해하지 않고 내 일정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이고 존엄인지 아실 겁니다. 운전면허는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수단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달력을 펼쳐서 내 운전면허 갱신 예정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옆에 이렇게 적어 두셨으면 합니다. 갱신 사흘 전부터 수면과 식사, 약, 안경과 보청기, 질문 연습, 출발 시간까지 미리 준비할 것. 이 한 줄만 달력에 적어 두셔도 오늘 영상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갱신 날짜가 아직 멀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좋습니다. 매일 아침 달력 보면서 오늘 날짜 소리내서 말해보기, 누가 질문하면 짧게 답하는 연습하기, 안경이랑 보청기 상태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갱신 당일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정기적성 검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인지, 가족들이 어떻게 옆에서 도와드리면 좋은지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르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다시 검사받을 때는 무엇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운전면허는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주는 소중한 수단입니다. 정보 부족과 작은 습관 때문에 이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 들으신 내용 중 꼭 실천해 보시겠다는 한 가지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갱신 사흘 전부터 컨디션 관리하기, 질문에 짧게 답하는 연습하기, 안경도수 미리 점검하기, 검사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하기,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겠다고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과 자유로운 이동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